실제로 상대방이 차단 풀고 제외한 경우도 있었고요. 헤어진 연인이 연락이 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X 때문에 너무 힘들고 X는 내 생각을 하긴 할까? X는 나 다 잊었나? 라는 생각 들면서 우울하고 불안하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X한테 연락해볼까? 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연락을 하려고 하니 뭔가 연락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X의 반응이 두렵고 X가 나를 더 싫어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연락이 망설여지고요. 그렇다 보니 내용을 자꾸 썼다 지웠다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연락 못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연락을 하지 말아야지 하고 마음을 정해버리면 X하고는 완전히 끝나는 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X 못 보는 건가? 라는 생각 들면서 괴롭고 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죠? 그러면 당연히 X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들고요. 그렇지만 그건 왠지 힘들 것 같고 연락이 정말 올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 들 수 있죠? 그래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아무리 단호하더라도 헤어진 연인이 연락이 오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궁금한 점 또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첫 번째는 X한테 미련 있어 보이는 사진을 올리지 마세요. 내가 마음 있다는 걸 이렇게 전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더 안쓰럽게 생각해서 연락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에휴 질린다 질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오히려 상대방이 완전히 헤어졌다는 것을 못 느끼고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말이죠. 그러면 입에 후폭풍 오는데 불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X가 있는 사진뿐만 아니라 X가 없어도 데이트했을 때 찍었던 사진까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하고는 완전히 끝났구나 라고 느끼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굳이 연애가 아니더라도 있을 때보다 없을 때 후회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어떤 이유로든 나를 만날 수 있을 때는 싫다고 한 거잖아요. 만날 수 없다고 한다면 깨닫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공허함 또한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단 마지막 연락으로부터 최소 2주 정도 뒤에 시도해 보시고요. 좋은 곳에 가서 찍은 사진 올려도 좋고요.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좋아요. 연애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모습을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예를 들어 매일매일 짜증 심하고 부정적이어서 툭하면 싸우고 그래서 이별에 이르게 되었다면 밝고 긍정적인 모습의 사진을 올려보세요. 그렇다면 X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 생각했나? 내가 너무 부정적인 부분만 봤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헤어지긴 했어도 상대방이 나한테 마음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재회를 망설인다면 이성과 함께 찍은 사진보다는 이성과 같이 갔을 법한 곳에 가서 누군가 찍어줄 법한 사진 올려보세요. 그렇다면 상대방이 누가 생긴 거 아닐까? 라면서 불안한 마음 들다가도 그래도 꼭 이성이랑 가야 한다는 법 있어? 여러 사람과 함께 같이 간 거 아닐까? 라면서 살짝의 희망 가지려고 하고요. 그러다가 X하고는 완전히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연락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상대방이 내 SNS 안 보는 거 아니야? 안 보면 어떻게 해? 라고 말이죠. 특히 차단당했다면 이런 생각이 더더욱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차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이 상대방 SNS 볼까봐 그 유혹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차단을 하는 경우 또한 있고요. 실제로 상대방이 차단 풀고 제외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한 차단이 주는 금지의 의미 때문에 더 궁금하고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SNS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상대방이 단호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정적인 감정이 가라앉고 그러다 보면 SNS 한번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내 SNS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연락이 올 수 있게끔 유도하면서 연락을 기다려보세요. 그렇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마지막 연락으로부터 최소 2주 정도에서 길면 2달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 생기는 건 아닐까? 라고 걱정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새 연인이 생길까? 라는 걱정 자체가 본인이 상대방을 놓칠까 불안해서 드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설령 새 연인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재회에 유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새 연인이 생기고 너한테 가고 싶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셨던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헤어지고 얼마 안 지나서 만났다면 새 연인 자체가 좋아서 만났다기보다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또는 홧김에 그래 그냥 뭐 한번 만나지 하면서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 만나면서 점점 설레임은 사라지고 자꾸 현 연인의 단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만났을 때 문제점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X 만났을 때 좋았던 부분 부각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한테 올 수 있고요. 그렇지만 연락 유도하며 연락을 기다려 봤는데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연락해 봐야겠죠.
그렇다면 상대방한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까요? 처음 연락할 때 상대방에게 제외 의사를 비추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단호했고 연락이 전혀 오지 않은 상황인데 제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상대방은 거부감과 저항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답장 자체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니 상대방에게 연락하더라도 부담 없는 안부 인사 또는 연락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 수 있다면 그 이유로 연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해 드렸던 분 중에 1월 1일에 새해 인사로 연락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애했을 때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 모습도 보여주세요. 예를 들어 공감도 전혀 안 되고 배려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헤어졌다면 상대방에게 공감하며 배려하는 모습 보여줘야죠. 예를 들어 네 마음을 알 것 같다. 같은 공감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내가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사연 신청은 카톡 또는 댓글로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